여러분은 투자를 왜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부동산에 투자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미국 주식을 사고 파괴적인 혁신기업에 투자하십니까? 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같은 기업들에 관심을 갖고 S&P, 나스닥 지수 ETF에 관심을 갖습니까? 왜 비트코인을 계속 매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투자하는 이유, 즉 왜, why를 생각하기 전에 투자를 하는 방식인 어떻게, 즉 how 또는 더 구체적인 투자 대상인 what, 즉 무엇에 투자하는지에만 집중합니다. 누가 어떤 자산이 좋다더라, 누가 그러는데 어떤 자산이 오른다더라 와 같이 왜 투자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why에 대한 질문 없이 바로 어떤 걸 사야 하냐, 그래서 사요 마요 같은 질문만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what에 집중한 투자는 그 다음 그 자산을 어떻게 배수해야 하는지, 매매 전략이나 투자 기간, 목표 가격 같은 방법, 즉 how로 올라가면서 자신의 투자 원칙이 정립됐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what에서 시작해서 how로 올라가는 방식의 사고는 그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가장 끝단의 지엽적인 내용들에만 집중한 사고의 흐름이기 때문에 언제든 본인이 생각하지 않은 흐름이 나오거나 급변하는 상황, 더 쏠깃한 다른 투자 대상이나 방법이 귀에 들어오면 팔랑거리는 귀와 함께 그곳으로 나비처럼 또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에는 다양한 how와 what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how와 what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면 난 왜 투자를 했는가? 난 왜 투자를 해야 하는가? 즉 이 why에 대한 질문에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how와 what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가 바로 테드톡 강의 동영상 역사상 역대 두 번째로 많이 재생된 레전드 영상을 2009년에 남기며 등장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스타트 위드 Why를 저술한 사이먼 시넥의 골든서클 이론입니다. 사이먼 시넥의 골든서클은 원의 코어에 Why가 위치하고 그 다음에 How, 마지막에 What이 위치하면서 우리가 목표하는 모든 행동의 가치를 판단할 때 서클의 가장자리에 있어 쉽게 떠오르고 당장 손에 잡히는 What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코어에 해당되는 Why, 즉 그 행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자신의 목적, 대의, 신념을 먼저 명확하게 정의해야 그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how와 what이 결정된다는 걸 설명해 줍니다. 아마 많은 구독자님들은 제 채널에 있는 다양한 영상들을 접하신 시기가 다 다르고 가장 최근 영상부터 접하셨기 때문에 누군가는 비트코인, 테슬라 같은 개별 자산과 관련된 what에 해당되는 영상들, 또 누군가는 BTS 투자법,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투자, 비상간 자산간 분산 투자 등의 즉 how에 해당되는 여러 개념들을 먼저 접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흩어져 있는 영상들의 순서를 사이먼 시넥의 골든서클처럼 why부터 시작해서 how, what으로 이어지는 투자 개념을 완벽 총정리한 영상 모음 3편을 쭉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개념들을 종합해서 정리하는 최종 영상까지 총 4부작의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 시리즈의 첫 번째인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왜 투자를 하는지, 즉 why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영상들만 모아서 한 번에 쭉 몰아보면서 관련 개념을 정리하실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투자를 왜 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인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는다라는 이 문장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영상들을 쭉 보고 나시면 투자에 대한 그 다음 질문인 어떻게, 무엇을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자연스러운 흐름이 떠오르실 겁니다. 자, 그럼 투자 개념 완벽 총정리 4부작의 1편인 이번 Y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전에 보셨던 분들도 다시 리마인드 한다는 생각으로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매일 바쁜 하루를 마치고 땀에 젖은 옷과 양말을 신고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가끔 약주 한잔을 하시고 집에 오시는 길에 사오셨던 전기통 닭구이를 식구들이 함께 모여 앉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절이 가끔 그립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산업화 현장에서 각자의 치열한 삶을 사신 우리들의 아버지,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작은 부업이라도 하면서 가게의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셨던 우리들의 어머니, 그렇게 그들의 세상에서는 힘들어도 열심히 일하면 그 성과를 국가와 개인이 함께 나눠 가지면서 성장해서 자식들 교육도 시키고 내 집 마련도 하면서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행복할 것만 같던 우리들의 일상은 10년 주기로 찾아왔던 경제 위기로 인해 어렵게 이룬 우리들의 꿈과 자산을 매 순간 앗아갔습니다.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난 늘 같은 자리일까요? 왜 아무도 나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이곳의 법칙을 알고 적응해야 합니다. 신용 팽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매년 늘어나는 통화량이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이는 경기 확장 인플레이션을 만들며 모든 자산과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올립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을 비롯한 투자 자산과 식료품, 자동차, 의류와 같은 재화의 가격까지 모두 올라가면서 더 이상 저축만으론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되면서 결국 우리들을 리스크를 걸어야 하는 투자의 세계로 들어서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나 산업붕괴, 글로벌 팬데믹 등이 발생하면 각국 정부에 의해서 더욱더 많은 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풀리고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우린 더 많은 투자 수익을 거두어야만 자신의 실제 구매력과 자산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전하게 내 돈을 계속 불려주는 그런 자산은 없나요? 저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없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있어 리스크는 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리스크가 없는 고수익 자산이라는 신기루를 쫓지 말고 야생마를 길들이는 카우보이의 자세로 변동성 큰 자산과 시장의 변덕을 이겨내야 합니다. 진정한 투자자라면 언론의 공포뉴스와 대중들의 패닉에도 동요하지 않고 극한의 공포 앞에서 도마뱀의 뇌를 멈추고 잠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회인가? 아님 위기인가? 현재 구조적인 리스크인가? 단기적 변동성인가? 이러한 질문을 누구의 입과 머리가 아닌 스스로의 능력으로 답할 수 있는 사람, 그 답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인베스터, 투자자입니다. 그렇게 누군가 저에게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직장인이 아닌 투자자라고 답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들의 아버지가 흘리셨던 노동의 땀 대신 공포와 두려움에 자다가도 놀라 깨며 진땀을 흘리고 자식들의 실패와 좌절에 눈물 흘리셨던 어머니의 마음으로 수많은 폭락장을 경험하며 피눈물을 흘리며 계좌를 복구해온 우리들은 자신이 현재 갖고 있는 직업과 소속된 회사가 아닌 경제적 자립을 통한 시공간의 자유를 얻어 주도적인 삶을 사는 인베스터라 불려지기 위해 오늘도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타인의 손끝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세상과 환경과 부모님 그리고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보조금, 국민연금, 기본소득에 기대지 않습니다. 세상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운동장에서 잘 뛰는 법을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또한 불평불만의 화살을 밖으로 날리지 않고 자기 내면으로 돌려 문제 해결의 사고 실험에 몰두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러한 투자 과정을 밟고 계신다면 만약 누군가 여러분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인베스터, 투자자입니다. 저는 리스펙입니다. 살면서 행복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떠오르는 장면이 몇 개 있습니다. 따뜻한 봄의 어느 날 공원으로 놀러 나가 나무 그늘 밑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서 나무를 바라봤을 때 나뭇잎 사이사이 빈 공간을 통해서 저에게 들어오던 따스러운 햇살, 저는 그 햇살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늘 높이 연을 날리며 바람을 맞았던 추억이 행복한 순간을 묻는 질문에 늘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우리 삶에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이길래 저는 행복이라는 질문에 그러한 순간을 떠올렸을까요? 어쩌면 저에게 그 순간들은 모두 행복이란 그늘 아래 쉴 수 있는 자유, 맑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여유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바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고 또는 나만의 미래를 향해 끝없이 도전하고 있는 우리들의 지금 이 순간,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어쩌면 그 어린 시절 느꼈던 자유를 되찾고 싶은 열망이 아닐까요? 누군가 얘기합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해. 또 누군가 말하죠. 그래도 월급 따박따박 주는 직장이 있는 게 행복한 거야.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린 늘 더 많은 자유를 원합니다. 내가 아플 때 쉴 수 있는 자유, 내가 가고 싶을 때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말하지만 언제나 갈망하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 정말 이것들은 불가능한 것들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정확히 그만큼 이루어집니다.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만큼이 본인이 이룰 수 있는 한계이며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고 이를 현실에서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파고들며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의 고민을 미래로 보내고 조용히 혼자 눈을 감아버리면 그 누구도 우리에게 눈을 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우리는 남이 시킨 급한 일을 하며 지친 하루의 끝을 술을 마시고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휴식이란 이름으로 눈을 감고 취해 잠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군간 동일한 그 하루의 끝을 자기 자신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신만의 투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 또다시 책상 앞에 앉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누군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자라는 게
한다고 늘 수 있는 게 맞아? 돈이 있어야 돈을 벌지.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디까지 해봤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스킬 중에 단 하나라도 배우지 않고 익혀진 것이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은 배우고 실행하고 또 실패하고 다시 배우면서 경험이 쌓이고 요령이 생기면서 실력이 늘어갑니다.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것을 배우고 실전에서 경험하고 깨지고 또 깨지고 그렇게 배우고 또다시 실수하고 다시 배우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예리함과 직관 그리고 상상력이 더해져 훌륭한 투자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스펙 투자 플랜 채널은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기 위한 2030년까지의 장기 투자 대장정을 기록하며 투자의 성과와 실패들을 영상으로 남김으로써 뒤따라 이 어려운 장기 투자 대장정에 도전하는 분들께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늘 투자는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행위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게 투자의 성과가 온전히 수익으로 치환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장기 투자적 마인드와 함께 특정 자산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의 자산별 장점을 모두 융합해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토탈 인베스팅 전략의 장점을 살려 각 자산의 하락기에도 안정적으로 자신의 부를 지키고 늘려갈 수 있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이 채널을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신이 무언가 큰 목표를 정하고 도전을 시작할 때 주변의 비호승과 냉소가 쏟아진다면 그 순간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100% 믿어주고 자신의 믿음을 바탕으로 목표를 향해 의미 있는 하루를 또 보낸다면 어느새 어릴 적 우리가 바랬던 따스러운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부는 24도의 선선한 날씨의 바닷가 앞에 우리도 모르게 도착해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위해 리스펙 투자 플랜 채널이 늘 함께 하겠습니다. 어릴 적 우리들은 학교에서나 집에서 어른들에게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넌 커서 나중에 꿈이 뭐니? 어른이 돼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장래 희망 조사, 꿈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묻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계속 생각하고 훈련받고 자라왔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사업가가 되려면, 투자자가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장래 희망이라는 명칭 아래 직업훈련 교육만 받고 자라온 것은 아닐까요? 자신이 미래에 갖게 될 직업만큼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교육과 이를 위한 투자와 사업의 중요성을 균형감 있게 배우지 못하고 사회로 나온 젊은 2030들에게 전세계 경제 자기개발 분야의 최고의 책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에이, 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걱정 안 해도 돼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정말 최악의 판단입니다. 왜냐면 사람은 한번 늙으면 다시 젊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산과 빚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당신의 선택에 따라 가장 큰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부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전 이제 70대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또래 친구들도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제로라고요. 앞의 영상에서 보셨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한 2030 세대들의 큰 실수에 대한 언급은 사실 2030 분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앞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어 열심히 살면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 자본주의 세상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체감한 우리 모두에게 로버트 기요사키가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인 거죠. 자, 그럼 기요사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명 젊은 사람들이 하는 큰 실수가 무엇이고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 그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젊다는 건 여러분께 부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곤 훌륭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젊을 땐 많은 것에 재미를 느끼고 삶이 흥미진진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엔 모두 새로운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저는 직장을 원해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 책에도 나온 현금 흐름 4분면 차트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E는 직장인, S는 자영업자, 아니면 의사나 변호사, 웹디자이너 같은 전문직이고 B는 직원이 500명 이상인 기업의 사업가, I는 전문 투자자를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사업가나 투자자로 가고 싶다는 걸 알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죠.
게다가 사업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길이에요. 하지만 사업가와 투자자 쪽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있고 나와 와이프는 현재 그쪽에 있으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영역에 도착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죠. 여기서 젊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직장과 자영업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때때로 당신은 싫은 일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전 책 쓰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제 삶과 목적을 채워줬죠. 내 열정이 아니라 목적을요. 제 목적은 사업가로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서 직장과 자영업 틀에 갇히게 되는데 그럼 그들은 가장 높은 세금을 냅니다. 직장인은 40%, 자영업은 60%, 사업가는 20%. 그런데 투자자는 거의 제로예요. 그래서 저는 20대쯤엔 사업가나 투자자의 영역으로 가고 싶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우고 싶지 않은 것들을 배웠고 하기 싫은 일들도 했어요. 세금도 배우고 부채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보험 관련 강의도 들었죠. 그렇게 하기 싫은 것들을 하면서 사업과 투자자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아마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절대 안 할걸요. 그들은 열정이 이끄는 대로 살고 싶으니까요. 나는 열정을 원한다고.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는 2030들이 하는 큰 실수는 이 두 영역 안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당신은 뭘 가장 좋아합니까? 저는 자유를 원했습니다. 탐욕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돈 버는 걸 좋아했어요. 돈은 없는 것보다 많은 게 훨씬 좋잖아요. 전 바다까지 가보고 부자도 돼봤는데 고를 수만 있다면 언제든 돈이 많은 쪽을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향한 힘든 과정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바로 자산에서 일어납니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겠지만 저는 지금 당장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그곳에 투자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즉 투자자가 되는 걸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2030들이나 근시안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직장이나 자영업만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투자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가지고 싶어 했었던 자산은 자영업이 아니라 부자들이 소유한 큰 사업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영업자는 일을 쉴 수 없잖아요. 노력 끝에 결국 저는 큰 사업체를 소유했고 몇 년 전부터는 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국 저는 목표점에 도착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대신 제가 좋아하는 자산들에 투자를 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결국 이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오지 못한 그 영역엔 스티브 잡스, 제프 베조스 등이 세상의 모든 돈을 갖고 있는 거죠. 제 계획도 그들과 같은 거고요. 여러분, 앞서 보신 영상에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던진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것인가? 아님 내가 좋아하는 자산에 투자할 것인가? 물론 이 얘기를 들으신 분 중에서는 뭘 하나만 선택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좋아하는 것에 투자도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얼핏 들으면 비슷해 보이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이유를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해보자면, 만약 내가 좋아하는 게 그림 그리기라면 직업이란 관점에서 바라보면 화가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장래 희망을 꿈꾸고 그 직업으로 성공하기 위한 생각만 하게 될 텐데, 이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자산을 빠르게 축적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과는 다른, 어쩌면 더 안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사람은 다양하고 각자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 기요사키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꿈꾸고 그 방향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직업적 소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자신의 일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도 우리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기요사키처럼 부자가 되기를 희망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어 자신이 일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자신만의 기업이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보단 자신이 좋아하는 자산을 빨리 모으는 데 도움이 되는 일들, 그게 엔잔러의 길이든 투자나 창업에 대한 공부든 자신이 좋아하진 않지만 월급이 많은 직장으로의 이직이든 그 어떤 것이 됐던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에 투자할 자금을 더 많이 벌어줄 수단이 되어줄 수만 있다면 자신이 부자가 되겠다는 그 목표를 향해 그 어려운 시간을 참고 견디고 끊임없이 노력해 좋은 성과를 만들어냄으로써 비록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준 소중한 일을 한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번 영상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선 자신의 노동에 의존해 살아야 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영역이 아닌 자신의 자본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가와 전문 투자자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길이고, 이 길을 향해 가기 위해선
매우 어렵고 힘들겠지만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일, 싫어하는 일들도 때론 하면서 계속 그 방향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누군간 이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 기요사키 말이 다 맞다고 쳐도 결국 투자나 사업으로 성공하는 건 특출난 몇 명에 불과한데 그 사람들 잘난 거 칭찬해주자면서 열심히 사는 나머지 사람들을 다 바보 만들어? 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이 부자가 되고 싶고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사람인데 젊은 시절 아무도 자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 아무 생각 없이 직업을 구하는 데만 열중했고 취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라는 근시안적인 생각을 로버트 키요사키의 영상과 제 영상들이 그들에게 시야를 넓혀주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한 장기적인 플랜을 잡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람은 다양하고 모두가 추구하는 지향점은 다릅니다. 그렇기에 만약 부자가 되고 싶은 2030 분들 또는 그런 자신의 욕구를 발견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로버트 키요사키가 던진 이번 영상의 화두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똑똑하게 태어난 사람들만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젖어 있는 분들께 로버트 키요사키의 이 멘트를 전달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훨씬 더 똑똑해져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똑해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과의 차이는 그들은 좋아하는 것에 투자하기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알겠죠? 평범한 직장인, 매일 아침 출근했다 8시간 동안 근무하고 저녁이면 퇴근하고 또 다음날 출근했다 퇴근하고 또 출근했다 퇴근하는 이 반복적인 삶을 오랫동안 지속하면 우린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내 사업을 하면 좀 괜찮을까요? 평범한 자영업자는 어떤가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청소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바쁘게 장사를 마치고 가게를 정리한 후에 집에 돌아오는 이 삶도 자신이 스스로 고용한 것뿐 직장인의 삶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건데 뭘 유난 떨며 말하냐. 하지만 정말 이건 우리 같은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겐 지극히 당연하고 벗어날 수 없는 한계이며 그 안에서 열심히 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직업의 한계를 언급하시는 분들께 죄송하지만 전혀 아니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직업이라는 게 뭐죠?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는 건가요? 지금의 봉건시대나 조선시대가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 선택에 의해 고를 수 있는 게 바로 직업입니다. 물론 어릴 때 더 빨리 깨우치고 철들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 환경 안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또는 적어도 차선이라고 생각하는 경로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했고 그게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직장인과 자영업자라는 캐릭터는 어떤가요? 세상을 살다 보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리한 캐릭터인가요? 아님 생각보다 별로인가요? 자신의 현재 연봉과 매출 규모에 따라 이 질문에 대한 대답과 직업의 만족도는 모두 다르겠지만 적어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유리한 캐릭터가 아니라는 사실에는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왜냐? 너무 무난한 캐릭터입니다. 직업으로 치면 우리가 게임 내에서 캐릭터를 선택할 땐 지력, 파워, 안정성, 성장성 이런 다양한 능력치가 있는데 이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라는 캐릭터는 모든 수치가 특별히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무난한 캐릭터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직장인은 안정성이 좀 더 높고 자영업자는 성장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 둘은 자본주의 게임 내에선 무난한 캐릭터이면서 이 무난하다는 건 특별하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특별한 캐릭터는 뭐죠? 예를 들면 국가가 인정한 스페셜 직업군인 의사나 변호사처럼 자신의 스킬로 고액 연봉이 보장되었고 스스로 개업도 가능한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유형이거나 초기 리스크는 높지만 그 리스크를 이겨내고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완성해 사업가의 영역으로 넘어간 캐릭터들이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들은 자신이 창출하는 고액의 노동 가치나 사업을 통해 만들어내는 월 현금 흐름이 탁월하기 때문에 자신의 본업이 갖는 장점을 이용해 부자가 될 가능성을 매우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과 보너스가 전부인 직장인이나 매일매일의 수입이 전부인 자영업자들의 경우 현재 자신의 구조와 월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을 급격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많은 제약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과 자영업자 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체감하며 느껴진 자본주의의 이 법칙, 노동소득은 자본소득을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많이들 체감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이야기를 확실히 깨닫지 못한 분들을 위해 우리가 어릴 적 많이 해봤던 부루마블이나 모노폴리 같은 게임을 예로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의 공략법을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 해봤던 부루마블이라는 보드게임은 한국판 모노폴리라고 불리는 부동산 투자 게임입니다. 부루마블의 모티브가 된 부동산 게임의 원조인 모노폴리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미국에서 개발된 메가히트 보드게임으로 주사위를 던져 보드판을 이동하며 걸린 땅을 구입하고 그곳에 많은 건물을 짓고 보유하면서 그곳에 걸린 다른 플레이어에게 임대료를 받아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다른 땅과 건물을 계속 매입해가면서 게임을 승리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동일한 구조로 된 부루마블이라는 게임이 1980년대 등장해서 모노폴리보다 더 인기가 많았고 저 역시 어린 시절 부루마블 게임을 많이 하면서 자랐는데 그땐 이 게임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몰랐죠. 암튼 만약 우리가 부루마블 게임을 시작했는데 주사위를 던져 어디에 걸리든 아무 땅도 사지 않고 호텔이나 빌딩 같은 건물도 하나도 짓지 않고 주사위만 열심히 던져 더블이 나와 남보다 더 빨리 주사위판을 이동해서 한 바퀴 돌 때마다 주는 월급을 많이 받겠다라는 전략으로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의 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다른 사람이 한 바퀴 돌고 있을 때 내가 운 좋게 더블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열심히 돌고 또 돌고 세 바퀴를 돌아 경쟁자들보다 월급을 2번 더 받는다고 한들 그렇게 모은 피 같은 월급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월급으로 땅과 건물을 사들이 다른 플레이어의 땅에 걸릴 때마다 계속 조금씩 빠져나가다가 어느 순간 땅과 건물을 많이 모은 플레이어와의 급격한 돈의 차이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겠죠. 내가 쟤네들보다 더 열심히 돌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뭐가 문제지? 여러분, 이건 단순한 게임에 국한된 우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원리인 것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소득은 투자소득을 절대 이길 수 없고 자본소득은 사업소득을 이길 수 없다는 이 명제는 특정 시기에 바람처럼 왔다 가는 트렌드가 아닌 자본주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기본 코딩인 것이죠. 예를 들어 부루마블 게임에서 자기 땅에 호텔이나 빌딩을 짓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쉽게 말해 부동산 임대 수익을 만든다는 거니까 투자소득을 거두는 개념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한 채가 아니고 여러 채를 갖고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까지 설립해서 제대로 각 잡고 진행한다면 이건 사업소득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만약 땅이 아닌 유람선이나 여객선, 우주선 등과 같은 부루마블 게임에 등장하는 기업을 소유하거나 그 기업에 투자하는 형태로 주주의 권리를 갖는다면 그곳에 걸려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 사업소득이나 투자소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즉 자본주의라는 이 게임에서는 자신의 노동소득을 얼마나 알차게 좋은 자산으로 교환해 자신이 직접 한 바퀴를 돌지 않고도 심지어 무인도에 갇혀 쉬고 있어도 알아서 돈이 나에게 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싸움이고 이런 투자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우리가 열심히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서 보드판을 한 바퀴 돌면서 받는 노동소득으로는 절대 넘어설 수 없도록 룰이 세팅된 겁니다. 자, 그럼 이 게임에서 유리한 사업가나 월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뛰어난 스페셜리스트가 되면 쉽게 게임을 끌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미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를 선택했죠? 그럼 이 게임에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캐릭터를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더라도 게임을 자신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고 이곳에서 생존해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사업이나 투자소득을 거둘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 성공한 사람한테 올라타라에서 김승호 회장께서 말씀하셨던 방법을 언급했었죠.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는데 첫째, 상속을 받거나 둘째, 복권에 당첨되거나 셋째,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인데 이 중 원래 부자였거나 잠깐 동안만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을 빼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사업가가 되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은 매우 많은 리스크와 책임이 따르는 결정이니 투자라는 행위를 통해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방식을 강조했었습니다. 김승호 회장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만약 우리가 이 자본주의 게임에서 성공하고자 한다면 직접 사업을 해야 하겠지만 사업을 할 수 없게 이미 직장인과 자영업자 캐릭터를 선택한 사람이더라도 투자를 통해 남의 성공에 올라타 자신의 사업소득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시도를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투자는 늘 어렵고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걸고 수익을 얻는다라는 투자의 기본적 속성을 알고 있는 투자자라면 리스크를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어떻게 하면 리스크가 없을까를 고민하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저녁에 맘 편히 잠은 자겠지만 아무것도 걸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사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당신이 지금 세상의 변화에 아무것도 리스크를 걸고 있지 않는다면
당신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리스크가 무섭다며 원화로 표시된 현금만 들고 있다면 투자의 세계의 언어로는 원화 강세에 몰빵 투자한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카지노의 원화 강세 칸에 자신의 전 재산을 베팅한 거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건 역시 무언가에 베팅하고 있는 행위였구나. 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베팅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든 제대로 알고 투자하고 투자의 경험을 쌓아가며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기에 지금 당장 자신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의 구루, 현인들의 책과 영상들 속에서 거인들의 생각을 살펴보고 이를 자신의 투자에 연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제 채널 리스펙 투자 플랜이 여러분들의 좋은 투자 습관과 마인드 그리고 투자의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장의 90%는 애초에 우리 경쟁 상대가 아니다.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매일 뭔가 꾸준히 하면서 계속 버티면 된다. 꾸준히 하는 건 그 자체로 특별한 것이고 이렇게 성실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의 10%도 안 된다. 맞는 말입니다. 투자든 컨텐츠 제작이든 뭐든 꾸준히 오랫동안 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것 그 자체가 특별한 능력이고 그 사람 자체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우울하고 힘든 순간이 오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왔는지, 나는 왜 이렇게 더럽게 운도 없는지, 남들은 부모 잘 만나서 결혼 잘해서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는데 나만 이렇게 아등바등 사는 것 같아 슬프고 우울하고 무기력해지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살면서 힘들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작아지거나 큰 시련이 온 시점쯤엔 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난 무조건 성공할 거니까 이 시련이 나중에 내가 자서전을 쓰면 아주 좋은 에피소드가 되겠는데? 이 위기를 퀴즈 문제 풀듯이 잘 풀면 나중에 성공담으로 웃으면서 회자될 수 있겠는데?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전 어려서부터 대책 없는 초초초 낙관주의자였고 지금도 생각한 건 모두 다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시 투자 대상보단 투자 마인드에 대한 제 생각을 파도 소리 듣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린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도 하고 포기도 합니다. 나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안 되는 놈은 뭘 해도 안 되나 봐. 아무래도 난 운이 없는 것 같아. 나름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성과가 좋지 않으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치게 되죠. 우리가 기계도 아니고 끊임없이 시도를 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생각하고 내뱉는 말이 결국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안 된다, 난 운이 없다, 난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믿을까요? 내 스스로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줄까요? 그리고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내가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인생의 목표를 정했다면 스스로 100% 자신을 믿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도 조금씩 그 가능성을 찾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초초초 긍정주의자입니다. 누군가는 말하죠. 지나친 긍정주의는 현실을 제대로 못 본다고, 현실을 부정하고 망상 속에 살며 자유할 뿐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세상은 자신이 상상하는 것만큼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좋아하는 하와이 데저택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전해주시는 뇌 과학자, 심리학자,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떠나서 우리 사피엔스가 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던 건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즉 허상을, 비전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 때문이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또 다른 능력 때문에 결국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말했죠. 그래서 핵심은 자신이 스스로 허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비전을 만들어내고 그걸 본인이 100% 믿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비전이 하나씩 구체화되는 거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 현재 1000만 원밖에 없어도 마인드는 100억대 자산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 현재 100억대 자산가가 아니고 목표를 이룬 상태도 아니지만 늘 100억대 자산가의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결국 이룰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것들이 있고 부러운 게 있고 갖고 싶은 게 있어도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았어요.
왜? 결국 나도 다 갖게 될 거니까. 시기의 문제지 결국 나도 저 단계에 가고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될 테니까 지금 그들의 고민을 잘 듣자. 그게 미래의 내 시간을 아끼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말하고 제시하는 분들의 책과 영상을 통해 충분히 느끼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없는 걸 탓할 시간에 나중에 갖게 될 것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줄이는 일에 집중한 거죠. 야, 뭐 그런 걸 고민해. 아무것도 없으면서 뭘 관심을 가져. 나중에 생기면 고민해. 그렇게 한가해?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난 갖고 있지도 않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내 환경이나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요. 짜증나고 비교되고 그냥 다 싹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 거예요.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중에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다 이루고 자서전을 쓴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그 자서전의 내용이 재미있으려면, 드라마틱하려면 내용 안에 위기의 순간, 포기하고 싶었던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걸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결국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는 스토리로 가야 그게 훨씬 재미있고 감동적일 거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잘 태어나서 고생 한 번 없이 무난하게 쭉 와서 목표 달성 끝? 이러면 아무런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내 인생의 서사시를 써내려가는 그 순간순간의 과정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보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순간은 늘 우리를 감정적으로 슬프게 만들 수는 있지만 내가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위기의 순간은 자신의 인생 드라마를 더욱 재밌고 빛나게 만들어줄 기가 막힌 이벤트라는 거죠. 물론 힘들죠. 어렵죠. 복잡한 수학 문제고 정신없는 퍼즐 맞추기죠. 근데 그걸 역경을 뚫고 맞추고 해결을 하면 더 큰 보상과 기회가 우리에게 오고 자신은 또 한 번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스몰 윈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게 또 한 번 자신감을 올려주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며 마지막으로 기가 막힌 스토리를 주잖아요. 그렇게 위기의 순간들, 시련의 순간들에 하나하나씩 스몰 윈과 에피소드를 챙기면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거예요. 전 2030년 금융순자산 100억이라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투자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이 목표에 대해서 불가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고 위기가 오면 극복하면서 기가 막힌 에피소드 하나 챙겼다는 마인드로 기분 좋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난 사장님보다 더 크게 망했었어요. 나는 빚만 17억 있었지. 빚만 진짜로. 난 잠이 왔겠냐고. 부모님이 그렇게 사업하지 말라고 그리고 음식장사 하지 말라는데 음식장사에 돈 벌어갖고 식당 하려다 거기서까지 하다가 뚫딱 망했는데 어디 부모님 손도 못 벌리고 나도 죽으려고 그랬다니까. 근데 그거를 머릿속에 계속 갖고 있으면 성공 못 했겠지. 일어나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낀 거야.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맘처럼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사랑도, 결혼도, 직장생활도, 투자도, 사업도 뭐 하나 내 맘대로 딱딱 알아서 척척 진행되는 게 없죠. 남들은 쉽게 잘도 하는 것 같은데 꼭 내가 하면 그때마다 잘 안 되고 그나마 조금 되는 것도 오래 안 가 어려워지고 이런 순간들이 올 때마다 우린 자신의 능력을 탓하고 주변에 둘러보면 운 좋게 잘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운조차 오지 않는 거야? 라고 야속한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좌절의 순간이 있었고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그 순간마다 다시 한번 또 한 번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도전하고 노력하고 용기 내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위기를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지치면 지는 거고 미치면 이기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의 리그예요. 금수저만의 리그 웃기지 마세요. 항상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남들 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분명히 될 거야. 왜? 너희랑 다르니까 라는 그 자신감 하나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오늘은 도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이 도전이죠. 먹고 살기 위해,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그에 맞는 도전들을 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우리의 도전이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성공보단 실패 경험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잘 모르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한 거라면 우린 백지 상태에서 다양한 함정과 위기 순간을 경험하다 보니 매번 무섭고 두렵고 점점 자신감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사실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처음 결정했던 그 순간엔 어쩌면 내 예상과 달리
어려운 구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머릿속으로 간단히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늘 상상 속에서의 어려움과 실제 내가 경험하는 체감은 다르죠. 자신의 도전이 좌절되는 그 순간 느끼는 감정은 아무리 내가 상상해보고 연습해봐도 그때가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뻔히 보이는 벽에 부딪히고 멍들고 울면서도 이렇게 아플 줄 몰랐다. 라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간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지친다. 그만하고 싶다. 계속 한다고 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안 되면 다른 거 찾아보지 뭐. 여러분, 현재 자신이 도전했던 분야에서 생각처럼 성과가 나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 다시 이건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였나요? 아님 자신의 방식이 문제였나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이나 투자와 같이 자신의 시간과 자금이 투입되는 도전을 시도했었고 성과가 좋지 않아 그 시도 자체를 부정하고 되돌리고 싶은 생각이라면 내가 한 사업이나 투자 대상이 문제인 것이지 투자나 사업이라는 행위 자체가 문제는 아닌 거죠. 그렇기에 후회하는 대상이 행위 자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도전했던 그 행위를 부정하고 후회하는 순간 우린 다신 그 도전을 할 수 없고 우리 인생에서 그 옵션을 영영 버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나 사업 아니면 그 무엇이 됐던 대부분 우리가 도전하는 행위들은 가치 있는 것들이며 이미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영역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그 영역에서 잘 안 되고 있다면 내가 현재 잘못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거나 아직 성과를 얻을 때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즉 지금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퀀텀 점프라는 말을 아십니까? 퀀텀 점프는 물리학 용어로 양자 세계에서 양자가 어떤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갈 때 계단의 차이만큼 튀어오르는 현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쉽게 말해 모든 일은 꾸준히 연속적으로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정체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계단을 튀어오르듯이 한 방에 다음 단계로 튀어 올라가는데 그걸 우린 일상적으로 퀀텀 점프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러니까 공부, 운동, 투자, 사업, 그 외의 모든 것들의 발전 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퀀텀 점프가 아니고 내가 매일매일 한 만큼이 정확히 우리 눈에 보이고 조금씩 성장하는 걸 내가 느낄 수 있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도전 과정에서 지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행위들은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동되지 않죠?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저런 시도도 다 했는데 그래도 변화가 없고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이다 보니 어느 순간 지쳐서 더 이상 안 하다가 어쩌다 다시 한번 해보면 역시나 아무 변화가 없으니 더 안 하게 되는 거죠. 왜냐? 어차피 하나 안 하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굳이 아까운 시간을 왜 그곳에 쏟냐는 논리가 너무 이성적이고 팩트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되는 걸 붙잡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건가? 그래, 나랑 안 맞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해보자 하면서 버티는데 아무리 해도 아무리 두들겨도 변화가 없으니 그래, 내가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속은 거 같아. 이거 아닌 거 같아. 라는 생각으로 점점 무기력을 넘어 분노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퀀텀 점프를 앞둔 시점에 우린 그동안 축적된 모든 경험치를 내려놓고 레벨업 직전에 우리의 도전을 멈춥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인생을 뜨겁게 끓어오르게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열정을 연소하며 0도에서 90도까지 올리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99도까지 올린 사람한테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너한테 맞는 다른 걸 하면 되는 거야. 그만해. 라며 자신의 인생과 도전을 데우는 행위를 멈추게 했다면 또는 자기 스스로 지쳐서 99도에서 도전을 꺼버렸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끓는 물의 상태는 끓기 전과는 완벽히 다릅니다. 물은 서서히 끓기 시작해서 끓는 형태가 점점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끓지 않은 상태에서 끓은 상태로 완전히 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99도에서 멈추는 행위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한 겁니다. 마지막 1도의 노력 때문에 성패가 갈리는 거죠. 만약 우리의 인생에 끓는 점을 향한 도전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다면 저는 이 멘트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다 안 바뀐대. 안 쪽팔려?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아? 보란 듯이 한번 바뀌고 싶지 않아? 그걸 한번 보여줘. 세상 사람들이 살아온 과거가 도저히 안 변해라는 걸, 그런 기본 인식을 깨달란 말이야. 자꾸 도전하고 해야 되니 실수투성이다 이거는.
여기서 실수 많이 해라. 이런 실수는 많이 하면 할수록 재산이 된다. 이게 재산이 되면 이거는 강한 힘이 된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스스로 다짐해도 누군가 우리를 무시하며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책 읽고 나가서 뭐 할 건데? 또 가다? 원양어선 나가! 이런 비아냥을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박세로이는 이렇게 말했죠. 공부 노가다 원양어선 그렇게 시작하면 돼. 필요한 건 다 할 거야.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내 인생이 이제 시작이구나.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 이 드라마의 대사처럼 우리 주변엔 자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자신의 의지를 꺾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땐 언제나 그런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이 말하는 냉소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변인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정적인 생각도 감기처럼 주변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이 대학에 입학해 기숙사에 같은 방을 쓰는 100여 쌍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는 이른바 인지 취약성이 가까운 사람에게 얼마나 미치는지 관찰했는데, 그 결과 같은 방을 쓴 지 3개월만 지나면 룸메이트와 비슷한 감정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관찰됐고, 우울증 증세가 있는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한 신입생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6개월째에 우울증을 보일 확률이 2배 가까이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무언가를 도전하는 과정에서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 자기 스스로의 나약함과 패배의식을 이겨내고 주변인의 부정적인 생각에 전염되지 않는 강인한 멘탈을 만드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린 이번 영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 앞에 약해지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빨리 실패를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에 1도만 더 끓으면 우리의 상태를 완전히 바꿔버릴지도 모르는 위대한 도전들을 지쳤다는 이유로 포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투자라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하락기에 50% 이상 물린 금융투자자들도 많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없는데 푸틴이 핵미사일을 쏠지도 모른다고 말하지, 중국은 정치적 이슈와 함께 대만 침공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다 보니 미국과의 물리적 마찰과 그로 인한 3차 세계대전 가능성이 언급되며 주변의 많은 전문가들이 자산시장의 추가 급락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다 보니 투자하고 경제적 자유고 파이어고 뭐고 이젠 다 지치고 힘들고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쉬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드실 겁니다. 이처럼 만약 여러분이 무언가 포기하고 싶으시다면, 많이 지쳐서 그만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현재까지의 노력의 결과로 자신의 퀀텀 점프가 이제 바로 앞이진 않을까요? 이제 1도만 더 올리면 100도가 되는 상황은 아닐까요? 계단식으로 오르는 비약적 상승을 앞둔 바로 그 직전에 자신의 도전을 멈추는 것은 아닐까요? 앞선 영상에서 백정원 대표가 말했듯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다면, 모두 안 된다는 사람들한테 쪽팔리지 않게 당당히 보여주고 싶다면 지금 지치면 안 됩니다. 돌아가신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도전 과정의 모든 실수는 재산이며 많이 할수록 재산이 커지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는 실수가 소중한 자산이라는 마인드로 실패해도 미친 듯이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은 결국 실수가 치환된 재산들을 바탕으로 강한 힘을 갖는 승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면 지는 겁니다. 그리고 미치면 이기는 겁니다. 절대 자신의 도전을 포기하지 마세요.